이틀 동안 겨울비가 내리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설 것 같은 그런 날씨네요. 오늘은 2018년 12월 4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명사 덩어리 만드는 원칙과 동사 덩어리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 덩어리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문장 배우는 원칙은 다 배운 셈입니다. 물론 적용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물론 배운 것과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야 적용하는 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연습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문장 배운 그 문장 만들기에 그 문장이 길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에 연결되는 그 덩어리 종류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 덩어리 종류들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모든 영어에 항상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 문장의 구조는 크게 세 종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익히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5형식의 문장으로 알아왔는데 이 5가지 형태를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실제로는 명사와 동사의 문장 형태, 또 명사, 동사, 형용사의 문장 형태, 또 명사, 동사, 명사의 문장 형태 이렇게 3가지 정도면은 모든 문장이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길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배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런 덩어리 종류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로 문장이 만들어진 앞이나 뒤에 또는 중간에 이 덩어리 종류들이 들어갑니다. 덩어리 종류는 많지는 않고 한 5, 6가지 정도 되는데 이 덩어리 종류들이 작게는 한두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5가지, 10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라든지 또 수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지문이 길어지는 문장들에서는 이 덩어리 종류들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나 뒤에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간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예를 들어서 의문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장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두 종류 명사와 동사로 문장이 이루어진데 앞뒤에 예를 들어서 덩어리 종류들이 들어간다는 그 원칙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 동사와 주어가 이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명사 덩어리와 동사 덩어리로 결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뒤에 보어가 붙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붙든지 이런 크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 덩어리에는 명사는 하나의 명사, noun이라는 명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명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명사 단어뿐만이 아니라 구와 절도 다 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명사 덩어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명사 단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도 다 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가지라고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죠. 또
동명사가 있습니다. 동사에 ing가 붙은 거.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그런 덩어리로 명사를 하나 이룬다든지 아니면 명사와 명사가 붙은 거.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뭐 북하바라든지 뱅커카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to 플러스 원형 동사가 붙은 부정사구. 여기에 좀 어려운 문법용으로 하면 뭐 부정사구는 굉장히 쓰임이 다양하다. 그래서 인피니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부정사구의 명사적 용법이라든지 형용사적 용법이라든지 부사적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법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 그런 문법의 용어들은 굳이 여기서는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쓰인 것일까요? 명사로 쓰였겠죠. 그래야지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명사의 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 문법으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의문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where, when, why, how 이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 의문사와 이 to 부정사가 결합이 되면 의문사구의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와 명사, 동사가 결합이 되면 명사절이 되면서 이것도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동사에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는 동사를 단독으로 쓸 때는 현재 동사나 과거 동사만 쓸 수 있다고 했고 과거 분사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동사의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붙게 되죠. 의미를 더해주거나 이런 거. 또 지금 이 비동사나 지금 하는 have 동사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조동사의 역할이지만 제가 별도로 분리해 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have 동사 플러스 pp,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이 되든지 동사와 부사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수거라든지 아니면 구동사라든지 아니면 동사구라든지 이렇게 이 학자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전부 이 동사가 길어지는 거는 보통 한 뭐 짧게는 2개에서 한 3개, 4개까지도 단어가 길어지죠.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동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쓰일 때는 부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사는 영어로 adverb죠. 그러니까 동사에 붙여라 이런 그 품사가 이 부사이고 부사는 형용사와 같이 수식을 하는 성질의 품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어떤 품사든지 아니면 심지어 문장이라든지 또 명사까지도 이 수식할 수 있는 것이 부사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사는 동사 주변에서 동사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이 이 부사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사 자리에는 똑같습니다. 앞에 명사 덩어리들이 이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명사가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고, 부정사고, 의문사고, 명사절 말고 또 달리 길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있는데 이 명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길어지냐면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되듯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명사를 그 뒤에 동격인 명사, 그 명사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명사가 나란히 와서 그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어지게 되죠. 또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인 전명구가 와서 그 명사를 수식하면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의 명사로 취급을 받는 거죠. 또 명사 뒤에 부정사구가 오게 되면 그 부정사구가 명사로 수식하면서 명사를 길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오면서 주어 동사가 오든지 이렇게 되면서
관계사절,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오면서 명사가 길어지죠. 또 명사 뒤에 ing가 오면서 또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명사가 길어집니다. 또 명사 뒤에 pp, 과거 분사가 오게 되면 명사가 길어지면서 문장이 길어지죠. 또 명사 뒤에 형용사는 앞쪽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원칙인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어떤 부정사구라든지 전명구라든지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다른 성분이 있을 때는 그 형용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다른 성분이 이 명사 뒤쪽으로 돌아와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 부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전부 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약을 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전에 했던 이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하시면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구성이 앞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사 덩어리, 동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복습을 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의 형태가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문이나 이런 거는 동사와 명사가 자리를 바꾸면서 동사가 앞쪽에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 구조, 명사 덩어리, 동사 덩어리가 결합이 되는 이 형태를 알게 되면 의문문이나 명령문이나 이런 형태들은, 도치가 되는 형태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하면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앞쪽에 덩어리 종류들이 들어가든지 뒤쪽에 덩어리 종류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면서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 길고 짧은, 예를 들어서 영어 뉴스 문장이라든지 영어 성경의 문장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이유가 이런 덩어리 종류들이 실제적으로 이 원칙에, 이 틀에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본인이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본인의 힘으로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토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덩어리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명사 덩어리와 거의 같습니다. 명사의 1번을 빼고 2, 3, 4, 5, 6, 7 이 6가지가 이 덩어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덩어리 뒤에 붙는 이 종류들이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문장의 앞과 뒤에 붙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문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본 문장에 또 다른 명사 동사, 주어 동사가 오게 될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어야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명사, 동사, 문장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있는 명사나 그 앞쪽에 있는 명사와 동격인 명사, 그 명사를 설명하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컴마로 구분을 해놨는데 문장상에서는 컴마로 구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말로 할 때는 컴마라는 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이런 어떤 형태를,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정확히 갖고 있어야 이게 이 말로 할 때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글로 쓸 때도 이 컴마가 찍혀 있으면 좋겠지만 컴마가 안 찍혀 있는 경우에도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안 찍혀 있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명구. 전명구가 컴마로 구분돼서 하나의 어떤 문장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부정사구의
플러스 알파 부정사구에 더하기 예를 들어서 목적어라든지 명사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붙는다든지 해서 이게 부정사구가 하나의 그 문장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ing 형태가 문장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pp 형태,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pp가 문장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거 6가지가 문장에 연결되는 전부 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에 붙는 덩어리 종류들인데요. 문장을 길게 만들죠.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덩어리 종류들 제외하고 보면 역시나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사, 동사, 또 명사, 아니면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정도로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 접속사, 명사, 동사가 붙는 이렇게 6가지라고 했죠. 접속사, 명사, 동사, 또 동격의 명사, 전명구, 부정사구, ing, pp 이 6가지가 문장에 붙는 그런 덩어리 종류들이라고 했고 이것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Ryan is smart and capable, so he should be next CEO. 라이언은 똑똑하고 capable,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so, 접속사죠. He should be, 그는 되어야 합니다. 되면 좋습니다. next CEO, 다음번 CEO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Ryan is smart, 주어, 동사,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죠. 그래서 문장으로 따지면 이 형식의 문장이겠지만 그 뒤에 또 he라는 주어가 나오고 should be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가 있어야죠. 접속사가 있어야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so라는 접속사가 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격인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He announced a big issue, trade war with China. 그는 발표했습니다. 큰 관심사, 이슈를. 그 이슈가 뭐냐면 trade war, 무역 전쟁입니다.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 큰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자, 그 다음에 전명구가 문장과 별도로 떨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이나 뒤나 다 가능하겠죠. In many sectors, the company has made advances. 많은 분야에서 그 회사는 has made, 만들어 왔습니다. advances, 진보를,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또 부정사구가 컴마와 별도로 구분이 돼가지고 하나의 문장처럼 어떤 때는 가정법처럼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To ease tensions on markets, the meeting is to hold this week. To ease tensions,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on markets, 시장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the meeting, 그 회담이 is to hold, 개최될 것입니다. This week, 이번 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be to 용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했죠. be to, is to는 앞으로 이제 개최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ing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붙는 거로 했죠. We are going to research and develop. 우리는 are going to,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죠. 할 것입니다. research, 연구하고 develop, 개발시킬 것입니다. dreaming, a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 dreaming이 주어가 누구냐면 앞에 문장에
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접속사, 주어, 동사에 세 개의 단어가 줄어들어서 저 드리밍이란 형태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거는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제가 저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어 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컴마로 구분이 돼서 그 다음에 ing가 나올 때는 그 동사의 주어는 앞에 본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그게 저런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라도 ing가 붙게 되면 그러면 문장과 연결이 돼서 하나의 문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PP는 although, 이건 접속사인데요.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5번과 같습니다. 뒤에 본 문장의 주어가 이쪽에 이 PP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The product, 그 생산품은 is used, 사용되고 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생산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5번과 6번은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old라는 접속사가 남아있죠. old가 없어도 됩니다. made in Korea, the product is used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old를 생략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주어 자리에는 뭐 7가지, 뭐 동사 자리는 6가지, 뭐 명사를 수식하는 건 8가지, 그 다음에 문장에 붙는 덩어리 종류는 6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이거 가지고 영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책 한 권을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문장을 독해하고 영작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읽고 쓰고 다 한다는 거죠. 자, 독해하는 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or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런 읽는 것들도 이 스마트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번역기나 이런 데서도 다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가 되게 좋죠. 한번 들어보시죠.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네, 이거는 많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좋아지겠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독해니까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은 when 접속사죠. people saw him,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they recognized him, 그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찼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문장에 나머지 것들이 다 붙었습니다. 볼까요? When
all the people, people을 꾸미죠. 모든 사람들이 saw him,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뭐하고 있었냐면 walking, 걸으면서 praising, 찬송했습니다. 갓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걸어다니는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보았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를 그 같은 사람으로, 어떤 같은 사람이냐면 used, 뭐뭐 하곤 하는 거죠. 과거에 sit, 앉아 있었던 사람. begging, 뭐 하면서? 구걸하면서 at the temple gate, 이 사원의 성전의 문에서 called beautiful, beautiful이라고 불리는, beautiful이라는 이름의 성전 문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던 그 같은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채워졌습니다. with wonder, 경의, 경탄과 amazement, 놀람으로 at what had happened to him. 그 것이죠. 이 명사절이 있네. had happened, 일어난 것, 그에게 일어난 것. at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할 겁니다. 이 전명구라는 구조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이 오는 것도 이것도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전명구인데 그거는 무엇을 하느냐?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과 연결이 돼서 문장을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 그대로 됐는지 한번 쭉 보시죠. where는 접속사고 all 형용사, the 형용사. people 명사입니다. 첫 번째 나온 명사 접속사 뒤에 있는 게 주어겠죠. 동사 saw 과거 동사가 쓰였습니다. him 목적어죠. 그 다음에 ing 이거는 만약에 구분한다면 이제 오형식이 되겠죠. 힘이 working을 하는 겁니다. 힘이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형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working, 걷는 그를 보았을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삼형식이냐 오형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정확히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이거는 ing 덩어리가 접속사로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working과 praising 갓이 같은 구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접속사 덩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이제 바로 나오죠. They recogniz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him 다음에는 전명구 as the same man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더 형용사, same 형용사, man 명사 전치사 명사 전명구죠. 그 다음에 man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왔습니다. man이 사람이니까 who 사물이 아니니까 who가 됐겠죠.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at the temple gate는 전명구죠. called beautiful은 cold는 pp입니다. beautiful이라고 불리는 beautiful은 형용사지만 앞에 be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문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beautiful이라고 불리는 beautiful이라는 이름의 temple gate 성전문에서 begging 구걸하면서 sit 앉아 있곤 했던 앉아 있었던 man 이렇게 돼서 앞에 man을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hey 그들은 were filled 수동태 형태죠. 제가 동사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 be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입니다. 채워졌습니다. 경탄과 놀라움으로 at what had happened to him 그에게 일어난 것에 자 그러면 독해해보고 지나겠습니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알아보았다. 그를 그 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앉아있던 구걸하면서 성전문에서 아름다운이라 뷰티풀이라는 이름의 성전문에서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그 같은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뭘로 채워졌냐? 경이스러움과 놀라움으로. 원더. 경이로움과 놀라는 거죠. amazement,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사람한테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일어났죠. 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 덩어리에 덩어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목적어에 이 하나의 문장, 명사, 동사, 명사의 문장에 그 다음에 전명구, 관계대명사 덩어리, 전명구, PP 덩어리가 붙어서 저렇게 길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 and란 접속사가 들어간 것이죠. 그 뒤에는 전명구, 전명구가 붙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그 빨갛게 돼 있는 글씨로 된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중간에서 앞에서 뒤에서 계속 수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한 장의 페이지를 딱 놓고 보면은 거기에 한치도 오차가 없이 얘들이 그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7가지,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6가지, 그 다음에 명사가 수식되는 형태인 8가지, 그 다음에 이 컴마에서 구분돼서 문장에 연결되는 덩어리 종류인 6가지. 이게 전부 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뉴스 문장이네요. 한번 읽어보죠. The prominent U.S. Trade Representative has in the negotiations could help to determine whether the White House takes a more aggressive or conciliatory approach with China. 자, 이런 문장인데요. 아까처럼 한번 들어볼까요? The prominent U.S. Trade Representative has in the negotiations could help to determine whether the White House takes a more aggressive or conciliatory approach with China. 잘 읽네요.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 또 한번 들어볼까요? The prominent U.S. Trade Representative has in the negotiations could help to determine whether the White House takes a more aggressive or conciliatory approach with China. 네,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쉬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네요. 자, 한번 보죠. The prominence. 이거는 좀 생략된 거를 제가 썼습니다. prominence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겠죠. 명사하면서 주어입니다. 어떤 이 두드러짐, 탁월함, 뭐 이 특징, 이제 이런 뜻을 가진 건데요. 중요성 이런 뜻입니다. 근데 prominence와 U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 보니까 has란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US Trade Representative has in the negotiations 그 다음에 보니까 could help 조동사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 has는 문장의 본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일까요? The Trade Representative has in the negotiations 여기에 있는 동사이겠죠. 그러면 앞에 prominence는 뭘까요? 이 미국 무역 대표가 has 가지고 있어요. In the negotiations 협상에서 가지고 있는 prominence 중요성 그러니까 같이 동격인 관계가 되는 거죠. 협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could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이게 문장 구조가 명사와 명사가 결합이 되는데 그 뒤에 동사가 있고 또 그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그 앞에 동사는 앞쪽에 붙는 어떤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동격절이 들어가는 거기에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갈수록
금방 이 눈에 들어오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the prominence, 그 중요성, 미국 무역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협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입장, 그 중요성이 could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울 것입니다.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whether, 요 뒤에는 이 뒤에 determine의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재료입니다. 그게 여기 전부 이 뒤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Whether the White House takes a more aggressive or conciliatory approach with China. 이렇게 돼 있는데, whether는 뒤에 o하고 같이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이 접속사입니다. White House가 takes, 가져가는 거죠. more aggressive, 좀 더 진보적이든지, 급진적이든지, 아니면 conciliatory, 회유적이든지, 그러니까 공격적이든지 아니면 회유 정책을 쓰든지, aggressive, 공격적인 approach, 뒤에 있죠? 접근. 아니면 conciliatory, 회유적인 접근 with China, 중국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ite House, 백악관이 takes more, 좀 더 진보적인 접근을 가져가든지 회유적인 접근을 가든지 중국과의 가져가는지를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더는 형용사, prominence 명사죠. 대선, 동격의 대선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 명사, 트레이드 명사, representative, 미국 무역 대표, 이렇게 세 가지 명사가 한꺼번에 이 하나의 명사처럼 썼습니다. has는 그 동격절 안에 동사고요. in the negotiations는 전면구입니다. 예, 그 협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가 나오죠. 조동사, 동사가 나왔습니다. could help. 그 다음이 help. 뭐를 도와주냐면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부정사 구가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명사 자리에 이제 쓰인 겁니다.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뭘 결정하냐면 determine도 비동사가 아니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명사절이 나온 겁니다. 명사절이 whether the White House takes a more aggressive or conciliatory approach with China. 이런 문장이 나온 것이, 이 명사절이 나온 것이죠. 예, 명사절 접속사 whether, 더 형용사, White House 명사, takes 동사, 형용사, more 부사, aggressive 형용사, or 접속사. 이렇게 돼서 쭉 연결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핵심 골격은 prominence, 그 중요성이 help, 돕다,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을, whether, 뭐뭐 하든지 아닌지. 이 문장에 이것들이 덩어리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길어진 것이죠. 중요성, 무슨 중요성이냐? 미 무역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협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도울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을, 뭐를 할지 안 할지, 백악관이 가져갈지, 입장을 취할지 안 취할지, 더 공격적인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유적인 접근을 하는 중국한테 그런 접근을 가져갈지 아닐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주어 명사에 플러스 동격 명사절이 중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사구가 해서 이거는 우리가 했던 이 삼형식 명사, 동사, 명사 자리에 부정사구가 들어간 이런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길어진 것이죠. 자, 독해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아는 것과 적용할 줄 아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는 저도 부정사구를 전치사 to에 원형동사가 붙어 있다는 거 부정사구가 그 부정사구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용이 안 돼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내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듯이 본인이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든 아니면 무슨 독해에서든 아니면 영작을 하는 데서든 원하는 만큼 그 결과가 안 나와요. 시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리도 안 되고 시험 보면 이게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고 독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이유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용을 할 만큼. 그래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더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걸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그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그 과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거 알아. 이런 쪽보다는 내가 그걸 적용할 수 있고 쓸 수 없다면 그러면 분명히 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했던 것과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시험 보는데 아니면 독해하는데 뭐 다른 영어를 사용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